안녕하세요. 나다운 삶을 위한 플러스 강의를 진행하게 된 마인드로 대표 신현미입니다. 이번 2강은 1강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신여상에 대해서 마인드로의 최춘희 팀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다운 삶을 위한 플러스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게 된 최춘희입니다. 나다운 삶, 여러분들은 나다운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잠깐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지금 살고 있는 거, 물론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겠지만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진짜 변화무쌍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이 쏟아지는 이런 사회죠. 이 변화하는 사회에 준비해야 할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그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 얘기를 할 때 보통 건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건강관리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지금 최근에 보면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통계청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 그 건강관리 실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건강관리 실천은 지금 표에서 보듯이 65에서 74세가 7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적정 수면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천하는 것들이 높게 나타났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서 뵙다 보면은 내가 이제 자다가 깼는데 잠이 안 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평균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된 것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아침 식사라든지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 2012년보다 2022년, 10년 전보다는 두 개 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는 또 65에서 64세에서는 내 건강 상태 그래도 비교적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32.8%를 차지했고요. 74세 이상인 경우에도 18.9% 이상을 차지하면서 비교적 내 건강 상태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럼 스트레스 정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느끼시나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스트레스가 좀 더 현대 사회로 갈수록 더 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정도는 조금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비교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느끼는 걸로 37.6%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나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는 것들이 33%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질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 정도가 이렇게 낮은 것들은 아마 본인이 스스로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계층의식은 어떨까요? 계층의식이라고 하면 자신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보통 65세에서 74세인 분들은 나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 라고 해서 상중 정도로 대답을 하신 분들이 53% 이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75세 이상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41% 이상을 보여서 두 개 다 2011년, 10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적 본인들이 계층의식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감소된 부분들은 약간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층의식이 높은 이분들은 또 지금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 인터넷이 어떠세요? 초반에 2015년에 59%에서 지금은 94.5%로 아주 많은 비중이 높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보이죠. 75세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17.9%에서 49.7% 정도로 높게 올라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인터넷 사용률은 아마도 이건 2021년 기준이고 지금 현재 23년에는 75세 이상들도 90% 정도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다 보면은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코로나19 이거의 영향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중장년층이 인터넷을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지 봤더니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인터넷 뱅킹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비중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50대, 60대 많죠. 높게 올라가는 상향선의 곡선을 보이면서 70대도 계속해서 꾸준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신용카드 대신에 간편한 결제를 사용하면서 소비하는 것들도 소비도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로 또 즐기는 여가 활동도 본인이 구독경제라고 하죠. 본인이 내가 돈을 충분히 지불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그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책 소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돈을 지불하면서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우리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내가 돈을 충분히 기꺼이 지불하는, 이렇게 우리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러한 계층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65세에서 74세가 66.8%를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75세 이상도 42.7%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노후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대부분 노후 준비하면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볼게요. 노후 준비하면 여태까지는 경제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 앞단에 1차 시에서 소개했던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얘네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안 드시나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기계화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2차는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시기로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1969년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보화, 자동화 시스템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16년이에요. 이때부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서비스, 산업, 의료 산업 이런 쪽에 다양하게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그리고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이 모두 4차 산업혁명 안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마트에 가셔서 장을 보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핸드폰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한번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죠. 그리고 또 은행에 가실 일 많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은행도 내가 직접 가기보다는 모바일로 편하게 결제를 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여러분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이 안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시니어 상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챗GPT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시니어 상에는 자립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유연성과 적응력, 그리고 건강과 스스로의 관리, 사회 참여와 소통 능력, 그리고 디지털 능력과 정보 접근성, 학습과 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단에서 이야기했던 건강, 네,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거 이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면서 건강 상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립하고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은 뭐 자녀라든지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필수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와 소통 능력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 참여하는 것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서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참여하면서 소통하는 능력들을 많이 보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디지털 능력하고 정보 접근성 얘기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것들 되게 많죠. 인터넷 사용하시고 핸드폰 사용하시고 그리고 태블릿 PC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기기들을 편하게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정보를 내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다른 것들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나한테 좀 편리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보를 내가 가져가는 데 편안함 그리고 안전함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능력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만 틀에 박힌 것들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같이 보여야 되겠죠. 왜냐면 정보화 사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용하는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습과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평생 학습은 아마도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가치로운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학습, 평생교육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실제 그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50+ 재단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평생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하기 위해서 대학과의 협업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지역 근처 내에 경로당도 있고, 그리고 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노인 학교, 그리고 노인 대학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 사회 체제 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관심 가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임하시면 풍요로운 이후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로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임영웅 좋아하시나요? 제 주변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임영웅의 덕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참 코로나 시기였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이제 계속해서 활동도 잘 안 하고 동네에 마실도 가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마시러 와도 그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 이제 아는 지인이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자주 지방을 내려갔었는데 임영웅이 나오는 TV를 이렇게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점차 눈을 이렇게 뜨고 빼꼼히 이불을 이렇게 하고 보시다가 나중에는 일어나서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시는데, 이 임영웅이 하는 콘서트 이런 데도 가면서 엄마가 우울증 여기서 해소가 됐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터넷 예매하는 거 되게 힘들어서 그 젊은 친구가, 카페를 하는 젊은 친구가 어르신이 인터넷을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해줘가지고 그게 됐는데, 그게 고맙다는 얘기가 또 글로도 나왔잖아요. 뉴스에도. 별거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시니어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에서는 중장년의 소셜 플랫폼인데 하나는 시놀이에요. 시니어 놀이터라고 하는 그 5070을 위한 커뮤니티하고 액티비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취미생활이 비슷한 분들, 그 지역과 관련해 지역에서 취미생활이 비슷한 분들이
미팅을 할 수 있게끔, 데이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오이라는 중년층, 중장년층 모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가입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도 활동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울감도 해소하고 그리고 행복을 찾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기도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활동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소라고 있습니다. 시소는 시니어는 소중하니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잘 모른다. 그러면 나 이것 좀 가르쳐줘. 그러면 자녀들 뭐라 그래요? 아, 엄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막 잔소리하고 어쨌든 한 소리를 하면서 나한테 또 뭔가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다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여기 화면에 보이시나요? 커튼 다는 거 이런 것들도 괜찮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갖다가 이쪽에서 옮길 때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여기 시소에서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또 장 보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장을 봐서 전달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그냥 내 자녀가 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멀리서 생활하는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게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온유라고 해서요. 여기도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학교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는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고궁산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다 오프라인에서 같이 하는데 여기도 한번 앱을 깔아서 온유라는 앱을 깔아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월별로 그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영양가가 되게 많이 있어요. 단기로 원데이 클래스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2, 3개월 이렇게 해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는데 장, 단기 모두 사람들한테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잠깐 말씀드린 액티브 시니어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이라든지 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60% 이상이 넘었는데 실제 이 온유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자기 비용을 내세요.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학교 이런 데는 비용을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비용을 뭐 5만 원, 8만 원, 뭐 장기 프로그램일 경우는 20몇만 원씩 이렇게 됨에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정보를 받는다면 어때요? 내 삶이 윤택해지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강에서는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 삶을 위해서 무엇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양하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봤습니다. 건강에 대한 의식도 되게 많이 높아졌고요. 스트레스를 내가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좋아지고 나아진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인터넷하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아질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온유라든지 시소
그리고 신홀 이런 것들은 앱을 깔아서 실제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보면 되게 불안도 되게 많고 우울도 되게 많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실제 여기에서 나하고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여가 생활이라든지 취미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면 거기서 즐거운 시간들도 많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활력이 생겨서 좀 건강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하고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 챗GPT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